김용재 기자, 예. 잠시 후에 이제 선고가 있을 텐데 이게 물론 뭐 관행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문영배 권한대행이 주문을 먼저 읽느냐 아니면 선고 이유를 먼저 읽느냐에 따라서 선고 결과를 좀 예측해 볼 수도 있다고요. 예. 앞서 근데 오늘 이제 헌재가 마지막 평의를 한 2시간 조금 전에 끝났다고 하죠. 조금 전에 끝났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요. 헌법재판소 앞도 조금 이제 분주해지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봤는데 조금 전에 마지막 평의를 끝내서 곧 이제 주문, 그러니까 이제 앵커가 얘기한 선고가 이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평이라는 건 결론이 지금 났다가 아니라 뭐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도장을 최종적으로 찍고 점검이 끝났다 이거겠죠.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선고 형식이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주문을 먼저 이야기하느냐, 주문을 나중에 이야기하느냐를 두고서, 그러니까 선고를 하는 시점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판단 사유를 먼저 얘기하고 주문을 가장 나중에 하는 방식은 인용일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았었고요. 근데 반대로 주문이 먼저 나올 경우에는 이제 기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측인데 이유는 이제 기각이 나오면 이제 의견이 일치가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재판관들의 의견을 설명하면서 주문을 먼저 한 뒤에 그런 의견을 설명하는 어떤 관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다 아시다시피 생방송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생방송으로 중계가 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주문이 먼저 나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도 인용과 기각, 판단과는 다르게 주문이 맨 마지막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경우에는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데 모두 20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선고 시점은 11시 21분, 그러니까 선고 시점까지도 결정문에 기재를 했었는데 왜 기재를 했냐면은 이 선고가 주문이 되는 시점, 그 시점이 대통령 파면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결정문에는 법 위반이 인정된 사유가 먼저 나오고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설명을 했었는데 주문했을 때 보면은 위반되지 않은 점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중에 위반된 점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틱한 요소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오늘 중계에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는 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을 하지 않기로 했었죠. 관저에서 아마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변호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이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선고 당일에 헌재 출석하지 않았고요. 국회 측에서는 이제 오늘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좀 흥미로웠다고 할까요? 헌재가 일반인 방청을 20명을 추첨을 하지 않았습니까? 경쟁률이 수천 대 1이라고요? 네, 최종 방청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9만 6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어떤 굉장한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측면이기도 했고 헌재 입장에서도 일반인 방청권을 줌으로써 이런 관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경쟁률은 한 4,800대 1, 뭐 그 정도로 끝났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도 뭐 한번 재미로 알아보는 건데 그야말로 우린 AI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챗 GPT, 그록3, 최근엔 중국발 딥시크도 상당히 큰 충격을 줬는데 과연 이 AI들은 헌재의 선고 어떻게 좀 예측을 하고 있나요? 예, 최근에 한 매체가 챗 GPT를 이용을 해서 탄핵의 인용 가능성을 물었습니다. 인용 가능성을 약 90% 정도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이유도 기술을 했습니다. 이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에 투입하려 한 것들, 이런 행위들이 위헌 그리고 위법이라고 챗GPT는 부연을 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탄핵 사유로서 어떤 정당성을 갖췄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재판관들의 의견이 분열이 돼서 일부 법리적 판단 차이로 탄핵 기각 결정이 날 가능성은 10% 내외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선거에 앞서서 정치권은 또 양측은 더 이상의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무조건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서로 주문했습니다. 인종화 기자.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승복하겠다
이런 깔끔한 워딩은 양측 모두 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상징적인 발언입니다. 민주당 입장을 그대로 예. 대변하고 대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돼서 파면되어야 하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승복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이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이 여야 정치권이 모두 승복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약간 미묘하게 견해가 좀 갈립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이번 탄핵 심판에 관련해서 기각 또는 각하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12.3 비상계엄 조치에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이제 부적절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측과 대통령 측의 그 결이 약간 미묘하게 다른 거잖아요. 미묘하게 다르고 아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판단 내릴 때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일례로 4.2 재보궐선거를 또 보면서 네. 특히 중도층의 민심에 있어서 이번 12.3 비상계엄 조치에 관련해서 중도층이 어떤 판단 내리고 있는지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도 엄정하게 바라봤을 거라고 보거든요. 이 경남 거제시장 선거랄지요, 부산시 교육감 선거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마 국민의힘도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이 속내를 보자면 굉장히 복잡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것으로 이게 풀이됩니다. 네. 일단은 그 헌법재판소는 단심제지 않습니까? 그 승복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불복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이 전혀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복을 하지 않는다는 불복이라고 간주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이제 법적인 불복이라기보다는 이제 정치적인 불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여야 정치권이 승복을 두고도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양상이 있거든요. 그런 양상들이 다시 또 국민들의 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서 어찌됐건 이 승복이라는 것도 대승적인 개념에서 정치권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승복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민주적 절차를 부정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더 나아가서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어떤 인용과 기각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하나로 통합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리더십 부재로 인해서 대외 신도가 악화한 상황에서 네. 이런 것들은 대승적으로 승복을 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3분 30초 정도 후면은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장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헌법재판관들은 입장하지 않았습니다.